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MBC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올해 MBC 연예대상 후보는 기안84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이벌 후보가 없다시피 기안84는 지금 MBC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 3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대박입니다. 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기안84 전문 예능인이 아닌 기안84 혼자 끌어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대박이 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미운 우리 새끼, 고려 거론전쟁을 제낄 만큼 시청률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고 수도권 중심으로 시청률을 조사했을 경우입니다. 왜 기안84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 기안84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희귀인간입니다. 거의 동물에 가까운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깨끗한 척, 문화인인 척, 현대인은 이래야 된다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기안84가 희귀하게 아니면 귀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기안84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안84는 복잡한 도시를 거부하고 강남족에 대한 각별한 거부의식을 항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안84는 어디 가서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는 거, 벤치에도 먼지를 털고 손수건을 깔아주어야 앉고 이런 공주나 왕자병에 대한 몸으로 거부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안84가 저는 희귀한 인간, 귀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인 기안84는 깨끗한 척하는 공주 왕자들에게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같이 동행인으로 하고 있는 덱스, 빠니보틀, 이 사람들도 다 유튜브 스타들입니다. 유튜브 스타들이지만 기안84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여행 전문가들이고 배낭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안84한테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이번 아프리카 다마가스카르에서는 망고를 소에다가 줬다가 소가 그 침을 잔뜩 묻힌 것을 흙에다 닦아요. 그것을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배물어 먹는 그런 모습. 또 인도 여행할 때는 그 시체가 떠내려오는, 시체를 또 화장해서 거기에 떠내려 보내는 그 겐지스강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기안84가 이번에 연예대상 수상식을 앞두고 서울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를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기안84는 불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안84에게는 저러한 자연, 문명을 거부하는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인이 왕족임에도 여름에 덥지 않게 겨울에 춥지 않게 살고 있는 별장을 가지고 있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아이들을 다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살면 무엇하나, 나만 잘 살면 무엇하나,
모든 사람이 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의 이 비밀을 밝히고자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얻어낸 결론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즉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너와 나도 다르지 않다. 너와 나를 구분지음은 있지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없애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있을 수 없다. 그냥 그건 우리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안팔사는 이러한 불교 교리를 찰떡같이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찰떡같이 불교 교리를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청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기안팔사에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기안팔사는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서 기안팔사가 하는 그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밥 먹는 모습 땅바닥에다 놓고 밥 먹는 모습, 집안에 문명의 도구는 볼 수 없는 그런 원시적인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PD가 기안팔사의 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보다 더 원시적인 삶의 모습,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좀 끄집어내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 그 PD의 생각은 적중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면 기안팔사는 예능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PD의 관점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이 대박을 낸 것입니다. 기안팔사라는 이 정말 희귀한 인간이 MBC 연예대상, 그야말로 경쟁자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바오밥 애비뉴, 바오밥 나무는 모든 사람이 신기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무죠. 근데 이 나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무려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몸통에 수분을 가득 저장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파리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줄기만 크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그런 바오밥 나무 에비뉴를 볼 수 있었는데, 역시 바오밥 나무와 기안팔사는 많이 닮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듣고, 또 하나는 마다가스카르에 한국인 식당, 한식당이 있다는 것에 또한 자부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여행하는 동안에 기안팔사 생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열심히 기안팔사의 그 생일을 챙겨주는 모습, 기안팔사도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런 거 뭐 생일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기안팔사이지만 동생들이 알뜰하게 생일을 챙겨주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 장례 문화가 잘 사는 사람은 2주도 하고 없는 사람은 1, 2일 만에 끝이 난다고 그러지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은 역시 우리가 삶과 죽음에 큰 구분이 없다. 그 구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슬프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벗어나는 길은 장례를
즐겁게 치르는 일이다. 이것이 아마 그들 문화 속에 젖어 있지 않나.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기안84의 생각, 바오밤 나무, 다마가스카르의 그 장례 문화로 연결지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